제출을 한 상태긴 한데 그 입시에서의 면접관이 내가 컨택한 교수님은 아닐 거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봐도 크게 무관한 거네요. 분명히 잘하면 교수님들이 좋아해요. 저 시켜먹기 좋. 그렇게 뚜렷한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대학원을 갔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 브로다 관심사는 있었으나 그걸 특정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저의 대학원 입학이 좀 미뤄진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 어차피 지원자를 사업계에서 다 될 거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과정이 면접까지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원을 할 땐 도대체 뭘 하는 건가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뭔가 다 끝난 느낌이 드는데, 입시를 할 때는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원서에 내 학점, 내 영어 성적 거의 똑같아요. 학업 계획서를 써서 이제 내가 어떤 걸 연구할 건지 원서에다 쓰면은 입시 면접하는 교수님들이랑 면접을 봐서 통과를 하면 붙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학업 계획서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이미 교수님께 제출을 한 상태 아닌가요, 지금? 제출을 한 상태긴 한데 그 입시에서의 면접관이 내가 컨택한 교수님은 아닐 거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봐도 크게 무관한 거네요. 이 관문을 통과한다 안 한다 이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택을 할 수는 있는데, 하더라도 1차에서 블라인드로 입학처에서 학생들을 다 걸러내는 과정이 있어요. 학업 계획서라던가 학점, 영어 성적 그런 걸 통틀어서 거기서 걸러지면은 카이스트 학부생을 나왔던, 거기에서 실험실 인턴을 했던, 컨택을 해가지고 서로 막 합이 잘 맞아서 결혼하기로 했던 뭐래 하였더라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컨택을 하는 게 내정이라고까지 말을 못하겠으나 사전적으로 일단 얘기가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확률이 더 높여주는 건 사실일 것이지요. 거기서 이제 얘가 이제 하기로 했어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못해도 붙인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점 같은 거는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학점은 당연히 높으면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학점이 아주 높아야만 대학원을 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물론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높지 않으면은 1차 입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예외도 있겠지만은요, 아주 낮지만 않으면은 크게 막 문제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어 성적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된다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잘하면 교수님들이 좋아해요. 논문을 읽는데 수월하니까. 그게 또 꽤 큰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잘하면 교수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저 시켜먹기 좋. 자기 어떤 대학원 활동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이상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논문을 읽고 써야 하니까. 영어로.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용어들 써가는 거잖아요. 저 한국어로도 잘 못 쓰겠는데 영어로 쓰라고 하니. 영어 성적은 뭐 보나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텍스 성적이 들어가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토익이나 텍스, 토플은 뭘 제출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저 기준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전공 시험, 전공 면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딱 말할 수 있는 거는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전자냐면 그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지원자들에 대해서 나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3명 중 1명만 붙는다 이런 식의 면접도 있거든요. 그 학업 계획서를 쓴다고 할 때 그런 거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대학도 이제 수시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과목 위주로 해서 이런 테크를 타서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 이런 학업 계획서를 쓰잖아요. 여기서 말한 학업 계획서는요, 연구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대학원 이 실험실에서 내 어떤 자질을 바탕으로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이런 거가 이제 연구 계획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뚜렷한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대학원을 갔는지, 제가 듣기로는 안 그러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서. 어떤가요, 보통은 주변에 보면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실험실들에 대해서 이 실험실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 브로다 관심사는 있었으나 그걸 특정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저의 대학원 입학이 좀 미뤄진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걸 고민을 하시느라.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많은 고민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럼 이 학업 계획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막막해
않겠어요. 소설에 가까울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들도 어쨌든 진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런 걸 감안하고 그냥 넘겨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따로 공약법이 있는 건지 준비를 잘 해가야겠죠. 이제 학업 계획서를 결국 입학처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면접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이 학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학업 계획서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면접대 질문을 잘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쓰다 보면은 나에게 이런 스펙적인 약점이 있고 이런 거에 내가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썼을 때 이런 질문이 날아오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입학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 맞으니까. 그 연구 분야라는 걸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못 잡았지만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결국엔 좁혀서 그걸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끝까지 그건 좁히진 않고 조금 브로드하게 썼던 일면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학하고자 하는 실험실의 연구 분야나 그리고 나의 흥미 그런 것들의 어떤 교집합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의 어떤 그동안의 연구들과의 교집합을 찾아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학업 계획서를 이제 쓰는 것도 다 글이잖아요. 그럼 이제 글쓰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하겠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 어차피 지원자들 학업 계획서 다 대박이니까 다 아는겨. 쓰는 놈이 왜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학업 계획서에서 이 사람이 글을 좀 쓸 줄 아느냐 그런 거를 보고 지원자들을 판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기본 소양 같은 거. 기본 소양. 네. 이건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쳐내고. 재밌네, 이런 거는.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학생들이 그지같이 써. 내 사고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지 글이 논리정연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대학원 입시 면접 과정에서 그렇다기보다 이제 컨택 과정에서. 인턴 과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어디서 알아보고 지원을 하는 건지 좀 이런 걸 소개 가능하실까요? Aside from my soul